혹시 과학자는 남자라고 무의식 중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주 끈질긴 고정관념의 뿌리를 파헤친 정말 흥미로운 대규모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방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과학자, 남성이었나요? 아니면 여성이었나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딱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테스트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과학자를 그려봐 라고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1980년대에는요, 여자 과학자를 그린 아이가 1%도 안 됐어요. 진짜 겨우 0.6%. 물론 최근에는 35%까지 늘었으니까 와,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여전히 아이들 3명 중 2명은 머릿속에 과학자는 남자라는 공식이 아주 단단하게 박혀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 끈질긴 고정관념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연구 논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렇게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건지 그 원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연구에서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정관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깊고 넓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나 특정 문화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믿음은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딱 주목한 아주 중요한 심리학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자, 바로 그 이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바로 사회적 역할 이론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결국 우리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사회에서 주로 특정 역할을 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 집단은 원래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아셔야 해요. 고정관념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외현적 고정관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예를 들면, 그래, 여성 과학자는 좀 드물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생각 같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내재적 고정관념은 완전 달라요. 이건 머리가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과학 하면 남자가 탁 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의식적인 믿음은 바꾸기가 그나마 쉬워요. 새로운 정보를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고 고치면 되니까요. 근데 이 무의식적인 믿음, 이 자동적인 믿음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뭐랄까, 아주 오래된 습관 같은 거라서요. 고정관념을 깨는 사례를 어쩌다 한두 번 본다고 해서는 택도 없어요.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야만 아주 조금씩 바뀔까 말까 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2가지 고정관념 이론을 가지고 연구진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전 세계 무려 66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싹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참여한 사람 숫자만 해도요, 무려 35만 명에 가까워요. 35만 명! 이 정도 규모니까 연구 결과가 정말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그 66개국을 보여주는 건데요.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정말 전 세계를 다 포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야말로 글로벌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연구진들이 이 2가지 고정관념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측정했는데요. 일단 의식적인 믿음, 외현적 고정관념은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과학이 남성과 얼마나 관련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무의식적인 내재적 고정관념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잰 겁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과학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빠르게 짝짓는지 그 속도를 측정해서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그 자동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낸 거죠.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엄청난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핵심 결과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여학생들을 많이 보는 것.
이게 과연 우리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데이터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였어요. 아주 놀랍게도요,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여학생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의 의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외현적 고정관념은 물론이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무의식적인 반응, 내재적 고정관념까지 둘 다 약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개 다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봐 볼까요? 이번에는 교육 현장이 아니라 실제 직장이에요.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연구원이 많아지는 것도 과연 같은 효과를 낼까요? 바로 여기가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연구원 비율이 높은 건요. 사람들의 의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생각만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여성과학자 많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은 여전히 과학은 남자라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연구진들은 그 이유를 딱 한 단어, 반복적인 노출에서 찾습니다. 생각해보면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캠퍼스에서 여성 과학도들을 거의 매일 아주 반복적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직장에 있는 여성 연구원들은 사실 그렇게 자주 볼 기회가 없었죠. 바로 이 반복 노출의 차이가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이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이게 정말 확 와닿는데요.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과학 분야만큼은 유독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과학 성별 고정관념이요, 연구 대상 66개국 중에서 거의 제일 강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사회 전체가 얼마나 평등하냐보다 바로 그 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뭘 어쩌라는 건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있는 이 그림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보는 것이 믿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게 곧 우리 생각이 된다는 거죠. 둘째, 과학에 대한 고정관념은 나라 전체의 성평등이 아니라 과학계 안에서 여성이 얼마나 보이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우리의 깊은 무의식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반복입니다. 계속, 자주, 끈질기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교육 현장에 아주 구체적인 팁을 줍니다. 이제 마리 큐리 한 명만 이야기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여성 과학자들을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냥 천재가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런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무엇을 보여주기로 선택하는가, 어떤 과학자의 모습을, 어떤 가능성이 열린 미래를 그려줄 것인가,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